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육원을 퇴소한 지 지금 이제 20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20년 전과 지금 퇴소한 지 20년 된 제가 지금의 보육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작은 보육원, 큰 보육원, 그리고 그룹홈, 그 모든 곳을 아우러서 제가 일괄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보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 환경, 보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 많은 이유로 인해서 보육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아마도 직장으로 전락되어서, 예전에 제가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한 가정에 정말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한 가족처럼 지냈다면,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핸드폰도 있고, 그리고 여러 많은 자기만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고, 또 그러한 외향적인 친구들이 많아서 보육사님들이 그들과의 좀 마찰, 즉 예전에는 강압적으로 때리고 심한 말을 해서 아이들을 통제를 했다면 지금은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다. 한 가정을 비유했을 때에, 한 가정에 아빠와 엄마가 있으면 그 집안에 자상한 엄마가 있으면 좀 엄한 아빠가 있고, 아빠가 자상하면 엄마가 엄해서 이 아이가 학원을 가기 싫다, 그리고 친구와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때에 한 사람은 엄하게 하고 한 사람은 좀 다독여 주면서 자상하게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너무나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제가 왜 되지 않느냐? 저는 아이들의 인권이 너무나 중요시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인권이나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한국고아사랑협회에서도 이 아이들이 권익이 날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반응과는 달리 이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심리적으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치유하고 보듬어 주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줘야 할지, 그 어떤 한계, 어떤 구분선을 우리가 잘 가져야 합니다. 인권 존중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라고 좀 민감하게 제가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보육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와는 다르게 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픔을 겪는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정기적인 CES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인권 교육을 하면서,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어떤 제3자가 와서 학대받은 적이 있어? 물어보면 모든 보육사님들이 거의 안 걸릴 사람이 잘 없습니다. 말로나 표정으로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네, 인권 침해했습니다, 보육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보육사님들이 그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육사님들이 더 편안하게 이 아이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자상하게 어떤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화를 내면 적당한 도덕적인 어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안 되지만, 학대로 이어지면 안 되지만, 이것이 관심을 가진 부모로서의 자격으로 하는 훈육이라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보육원의 사례인데, 아침에 일어나라고 이불을 걷었습니다. 이것을 인권 침해로, 학대로 신고를 한 사례가 있고, 학교를 가지 않은 친구에게 학교를 가라고 강요한 것이 학대이다. 심지어는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니? 라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건 역시 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학대이고 어느 선까지 이게 인권 침해인가? 좀 그 아이들에게 야단칠 수도 없는, 야단치는 것이 인권 침해이다, 학대이다, 이 신고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육원, 보육 환경, 양육 환경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이것을 훈육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훈육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인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책상에서만 그 보육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학대당하면 안 된다, 아이들을 관리하기 하기 위해서 학대당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아이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멀리 가서 훈육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알려줄 수가 없고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기 때 가져야 하는 그 도덕성, 그 도덕성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죠. 도덕질 하는 아이들에게 도덕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인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많은 정말 소외된 분들, 정말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의 그런 권리는 신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보듬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했을 때에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그렇게 훈육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고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인권 침해라고 해서 훈육을 못하게 하는 그것이 인권 침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육을 못하도록 한다. 아이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학교를 가지 않는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핸드폰을 만지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 잠을 자라고 한다. 빨리 일어나라고 한다. 그랬을 경우에 아이가 느꼈을 때 이것은 학대이다. 그래서 나는 인권을 침해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서 보육사님들이 훈육을 못하는 것은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고, 그 훈육을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너무나 놀랍고 다소 이해 안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또 어느 한 보육원의 사례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보육사님들이 아동을 보육하고 또한 그들의 어떤 잠재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 아우러서 다 함께 포용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을 지도하는 부모된 보육사님들의 어떤 지도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제대로 보장돼 소망해 봅니다. 절대로 아이들의 삶이 망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